인간 그리고 우주 제4편. 신체 에너지가 바로 우리 몸의 기다. 동양에서는 인간의 에너지를 예로부터 기라고 하였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기와 관련된 말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예를 들면 기운이 있다, 없다. 기가 살았다, 죽었다. 기가 세다, 약하다, 생기발랄하다. 활기차다, 기분이 좋다, 나쁘다 등이다. 모든 사람들은 사람마다 다른 기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주위 환경에 따라서 복잡하고 다양하게 나타난다. 기는 자신의 생각이나 마음에 따라 발산하는 정도가 다르다.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크면 기가 세지지만 반대로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적으면 기가 약해진다. 또한 호감 있는 사람에게는 기가 많이 발생하지만 그 반대의 경우에는 기가 덜 발생한다. 이는 기가 인간관계와도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자기와 결이 같은 사람을 만나면 호감이 가고 결이 다른 사람을 만나면 왠지 불편하고 어색해지는 것이다. 신체 에너지는 다른 말로 오라 에너지, 아우라 파동 에너지라고도 한다.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는 빛을 발하는 에너지장을 가지고 있으며 미세 전류가 흐르고 있다. 이것을 생체 미세 전류라고 부르는데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 하나하나가 미세 전류를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뇌파, 심파, 맥파 등이 그것이며 이 전기적 신호로 인해 우리 몸에서 빛이 발산되고 있는 것을 오라, 아우라라고 한다. 인간은 자연과 교감하면서 자연의 기운을 주고받는다. 인간은 자연의 기, 예를 들자면 태양광선, 공기, 음식물 등을 받아 각 세포로 전달하는 등 이로 인해 인체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우리의 생체 호르몬 형성과 분비에 영향을 주면서 체내에서 세로토닌을 형성하여 기가 발생한다. 이러한 기가 부족하면 심신이 허약해지며 늙고 병이 생긴다. 기가 완전히 없는 것은 곧 죽음을 뜻하는 것이다. 인간의 에너지는 여러 가지 활동을 위한 동력이다. 신체 에너지와 정신 에너지 모두가 혼합되어 상호작용을 일으키고 있다. 인간의 에너지는 타인의 에너지와도 상호작용을 하고 다른 생명체와도 영향을 주고받는다. 우리는 이런 현상들을 굳이 과학적으로 증명할 필요도 없이 일상생활에서 흔히 경험하고 있다. 우리의 생각, 마음, 잠재의식, 말, 소리 등도 에너지의 종류 중 하나이며 인간 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다. 결국은 우주와 인간, 인간과 인간, 인간과 기타 생물체는 이러한 보이지 않는 에너지로 연결되어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는 것이다. 신체 에너지는 우리 감정에 영향을 주고 변화시키기도 한다. 정신 에너지 또한 우리 신체 에너지에 영향을 준다. 정신적인 중압감을 받으면 정신 에너지도 감소하면서 신체 에너지도 감소한다. 운동 등으로 신체 에너지를 증가시키면 정신 에너지도 덩따라 오른다. 그러면 정신 에너지란 무엇인가? 심리학자 프로이드는 리비도를 정신적 에너지라고 하여 모든 삶의 본능적인 에너지라 하였다. 이 본능은 개인과 인류의 생존이라는 목적과 성적 에너지를 포함한 모든 삶의 본능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정신 에너지는 인간이 정신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것으로 자발적인 것과 외부의 자극으로 인하여 생성된다고 보고 있다. 심리학자 칼 융은 이 정신 에너지를 인지, 지각, 생각 그리고 마음 등의 모든 심리적 활동이라고 하였다. 특히 정신 에너지는 좋고 싫음, 소망과 포기, 사랑과 증오 등의 대립과 갈등의 결과로 나온다고 한다. 그래서 갈등이 없다면 에너지가 없고 삶의 존재도 없다고 할 수 있다. 자신의 욕망과 선택 등 삶의 과정에서 직면하는 것들에 대응하여 자신의 의지를 추구하기 위해 정신 에너지를 생성한다는 것이다. 이런 대립의 갈등이 커지면 커질수록 정신 에너지는 더 많이 생성된다. 생각과 마음이 정신 에너지다. 어떤 이는 주어진 삶에 대해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생각으로, 어떤 이는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생각으로 사는 것을 볼 수 있다. 윌리엄 제임스는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는 유명한 말을 하였다. 그는 하나의 생각이 그 사람의 운명까지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아인슈타인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생각이 만들어내는 에너지의 흐름이라고 보았다. 그런데 모든 에너지는 진동하기 때문에 각기 고유의 주파수가 있다. 특히 생각도 에너지이기 때문에 생각마다 고유의 주파수가 있다. 또한 모든 에너지는 생각의 산물이므로 생각을 바꾸면 에너지의 흐름도 바뀐다고 하였다. 현실은 바로 마음속에서 나오는 생각들이다. 마음속에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면 긍정적인 반응을 받는데 모든 생각에는 각기 주파수가 있어 자신이 품은 생각과 같은 주파수의 생각을 품은 사람들을 끌어당기기 때문이다. 정신 에너지는 파동 에너지다. 우리들의 생각이나
감정도 에너지이며 파동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모든 물질, 현상 및 의식에는 고유의 에너지가 존재한다. 이것은 중요한 사실이다. 에너지는 전자파로서 바꾸어 놓을 수가 있으며 각각의 파동에는 고유의 세포가 모여서 몸의 심장이나 간장, 근육 등 기관이나 조직을 만든다. 이들이 모두 모여서 우리들의 신체를 형성한다. 또한 각 장기에도 고유의 파동이 있다. 만일 정신 에너지가 고갈되면 어떻게 해서 정신 에너지가 고갈되는가? 생각을 지나치게 할 때, 긴장 상태가 길어질 때, 슬럼프에 빠졌을 때, 갈등의 대립, 희망이 사라졌다고 생각할 때, 원인 모를 통증이 계속 지속될 때 등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 긍정적이기보다 부정적인 해석으로 무기력함을 느끼면서 정신 에너지가 급감한다. 심하면 공황 상태까지 이를 수도 있다. 걱정과 불안, 초조, 두려움 등도 정신 에너지를 소모시켜버린다. 걱정을 많이 하는 사람과 걱정을 하지 않는 사람의 에너지 소비량은 현저한 차이가 있다. 걱정을 많이 하는 사람은 신경을 쓰느라 긴장하여 뇌의 에너지가 그만큼 많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이렇지는 않다. 똑같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정신을 잃지 않고 극복하지만 어떤 사람은 절망하고 좌절하고 만다. 정신 에너지는 상황을 왜곡하여 인식하고 부정적으로 해석할 때 급감한다. 인지 오류라고도 하는 인식 왜곡은 보통의 상황을 더욱 악화시킨다. 그러므로 상황을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해석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아무튼 모든 것을 긍정적 시각으로 바라보고 해결하려고 할 때 정신적인 에너지가 증가하므로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시간이 곧 해결해 줄 거야. 하는 낙천적인 마음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오늘은 여기서 이만 줄일까 합니다. 편안하고 즐겁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